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지금같이 추운 겨울, 입시가 다 끝나갈 때쯤이면 제 머릿속에 꼭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땡 대학교를 졸업하고 땡 기업에 다녔다가 지금은 퇴직하고 아내와 딸과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도 30년 전 저를 도와주셨던 은사님이 아니시라면 없었던 일이겠죠.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셔서 집안 형편은 넉넉했던 저희 집. 의류 사업을 했던 저희 집은 다른 아이들이 부러워하는 반찬을 매일 먹는 것은 기본이고 가난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명문 사립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기 위해 저는 매일 열심히 공부해야 했고 운이 좋았던 건지 빡센 사립고등학교 내에서 3년 내내 성적도 좋았습니다. 그의 학력고사까지 무사히 치르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 합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행복이 계속되면 언제 어디서 불행이 오고 있을지 모른다 했던가요? 어느 날 저희 집에 검은색 옷을 입은 사내들이 찾아와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사내들, 뭔가 불안한 기운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불안한 기운에 바로 문을 열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문을 반쯤 열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말에 대답보다는 저희 집 문을 거칠게 열고서 저희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찾아낸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그들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선 그들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저희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고 저희 집 모든 물건에는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아버지 덕분에 화원 속에서만 살던 저희 어머니께서 충격이 많이 크셨는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어머니 또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더 큰 일이 생기는 건 아니겠지. 불안한 마음에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방에서도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억지로 진정시키면서 욕실 문을 열었고 그 안에 어머니께서 이제 다 끝났다 라는 표정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몸, 이미 초점을 잃은 지 한참인 눈동자. 큰 불행이 또 겹쳤기 때문일까요? 어머니의 죽음에 저는 눈물도 나지 않았고 그저 덤덤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저는 그야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있기는 했지만 자꾸 가난한 집 아이라고 놀리는 것만 같이 생각되어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집안에서 저는 혼자 속이 골마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대학교도 못 갈 테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열심히 공부해서 꼭 가고 싶었던 M대학교도 이제 돈이 없으니 가지 못할 테고 너무 걱정이 많았고 돈 하나 때문에 이렇게 저희 가족과 제 행복이 와해되었다 생각하니 뭔가 웃기면서도 슬퍼서 계속 웃음이 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저녁 저희 집에 누군가가 찾아들었습니다. 춥고 배가 고프니 잠이라도 자려고 이불 여러 개를 겹쳐 두르고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계속 밖에서 띵동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상한 사람들이겠지 하는 생각에 문을 계속해서 열어주고 있지 않았는데 문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났습니다. 순간적으로 신경질이 나서 저희 집에 그만 찾아오시라니깐요 라고 소리치면서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는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서 계셨습니다. 임마, 너 안 좋은 일 났다면서 왜 선생님한테 말을 안 했어? 선생님께서는 한 손에는 국밥과 다른 한 손에는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는 대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밥도 안 먹었지 않았냐면서 앉아서 밥부터 먹자고 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간신히 끼니를 때우다가 남은 용돈마저 떨어져 굶어가던 저는 한 사코 국밥을 거부하다가 선생님의 으름장에 못 이겨
국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먹은 국밥은 정말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국밥 중에 제일 맛있는 국밥이었습니다. 며칠 굶다가 먹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저를 챙겨주시는 선생님의 호의가 들어가서 녹아내린 국밥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때의 국밥 맛은 정말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맛인 것 같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선생님께서는 이 추운 집에서 어떻게 지내냐면서 선생님 본인의 집에 가서 지내자고 하셨습니다. 춥기도 하고 안 좋은 사람들 들락날락거리는 집에서 어떻게 살겠냐면서 선생님께 너무 패 끼쳐 드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으나 진지하게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그날부터 선생님 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댁은 제가 살던 집만큼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추운 이불 그리고 차가운 방에서 자지 않아도 됐고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도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서 제대로 씻을 수 없었던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그며 그래도 이렇게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누군가가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댁에서 그렇게 며칠을 지내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대학 합격 나오는 기간인데 대학은 가야 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부모님은 돌아가셨지 집에 남은 돈은 없는데 집에는 어떻게 가야 할지 걱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에 남은 돈도 없는데 대학은요 뭐. 취업 자리나 알아봐야죠.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의 표정은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선생님께서는 뭔가를 결심한 표정을 하시고선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3년 내내 고생했고 바로 취업을 알아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성적인데 대학은 가야 하지 않겠냐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하신 말은 저에게는 더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선생님 본인이 학비를 대줄 테니 대학에 다니는 게 어떻겠냐고. 부모님께서 다 돌아가신지라 대학은 꿈꾸지 않고 있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도움이 와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제 심장은 잠시 멈춘 듯 하다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선생님 댁도 저를 4년 내내 도와주실 만한 형편은 되지 않아 계속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선생님께서는 몇 년 동안 고생해온 제자가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도 못 가고 힘든 공장에서 일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 대학에 가서 꼭 하고 싶었던 일을 펼치고 싶었던 꿈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드는 무겁고 죄송한 마음. 하지만 이를 거절하고 취업을 알아보는 것은 선생님께 더 죄송해지는 것 같아서 무거운 마음을 안고 대학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 대학 발표날이 되었습니다. 학비가 너무 많이 들면 선생님께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저도 계속 죄송할 것 같기 때문에 꼭 땡대하게 붙고 싶었습니다. 합격 발표 시간까지 손에 계속 땀이 흘렀고 계속해서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격 시간이 되고 합격 확인을 위해서 전화를 걸었고 정말 짧게나마 3년 동안 제 모든 것을 걸었던 땡대학 경영학과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 합격했어요. 바로 옆에 계셨던 선생님께 떨리는 목소리로 합격 사실을 전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꼭 안아주시는데 저희 엄마 아빠도 이 사실을 살아계실 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래도 나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축하해주는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3월이 되고 저는 선생님 덕분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3월의 캠퍼스는 정말 예쁘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친구도 사귀어 봤고 예쁜 여자친구와 사귀어도 봤습니다. 정말 배우고 싶었던 경영학도 재밌었고 학교 생활도 재밌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드는 생각은 장학금을 받아 선생님의 부담을 덜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학교 생활과 공부,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은 고등학교 때와는 사뭇 다르면서도 많이 적응이 되지 않고 힘들었습니다. 마냥 공부만 하자니 동기들 그리고 선배들과의 관계가 이상해지고 학교 생활을 신경 쓰자니
공부도 신경 쓰이고 취업을 잘해야겠다는 압박감도 오고, 그래도 둘 다 잘하고 싶은 욕심에 동아리도 들어가고 친구들과 하숙집에서 밤샘 공부도 하고, 대학생활은 나름 재미있고 그에 따라 성적도 잘 나와서 장학금을 탔습니다. 그냥 편하게 대학 다니지 뭘 또 장학금을 타왔냐는 선생님. 최대한 부담 안 드리려고 장학금 탔다는 제 말에 선생님께서는 그저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4년 내내 선생님께 부담도 안 드리고 제 나름대로의 성공을 해서 돌아가신 부모님께도 자랑스럽고 떳떳한 아들이 되기 위해 달렸습니다. 누군가는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냐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남들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는 게, 그리고 선생님께 최대한 부담을 드리지 않는 게 저의 또 하나의 행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4년의 대학생활이 끝나고 졸업식, 선생님께서도 바쁘시니까 안 오시겠지 싶었는데,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저 멀리 익숙한 모습의 중년 남성분이 보였습니다. 선생님이셨습니다. 임마, 너 왜 졸업식이라고 나한테 말도 안 했어? 하시면서 꽃 한 다발을 안겨주시는데, 학교를 졸업할 때마다 예쁜 꽃다발과 선물을 하나를 안겨주시던 저희 부모님이 생각나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좋은 날에 왜 울어? 웃어야지. 하시는 선생님. 부모님 생각이 나서 그렇다는 제 말에 선생님께서는 너 이만큼 했으면 돌아가신 부모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수고했다. 라고 말해주시는데, 순간 부모님 생각이 더 나서 울컥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선생님 덕분에 땡 기업에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항상 선생님의 응원과 가르침을 생각하며 약 30년의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제 결혼식 때 줄에도 서주신 선생님, 제 은사님. 이제는 선생님 본인에 대한 모든 죄송함과 부담감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했으면 좋겠고 꼭 본인에게 받은 은혜를 주위에 나누며 살라 하셨던 은사님. 결혼 이후에도 선생님과 연락을 취하고 제 친아버지처럼 대하고 싶었으나 그것이 부담스러우셨던 건지, 아니면 제가 더 이상 어떠한 사명감이나 부담감 때문에 본인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건지 선생님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도 이사를 가셨고 전화번호도 바뀌셨고 학교는 은퇴하셨고 선생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우리 딸 아들에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들을 해주면서 사랑하는 우리 딸 그리고 아내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보고 싶은 그리운 나의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20살의 그 나이에는 이런 행복이 올 줄도 몰랐었죠. 인생을 다 포기하려 했던 저를 사람을 만들어주신 선생님. 인생의 끝에서 조그마한 행복을 주심으로써 큰 행복을 얻게 만들어주신 저의 선생님. 이런 추운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의 입시 발표철이면 자꾸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잘 지내실지, 춥지는 않으실지, 건강하신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